방문이 살짝 열리며 정적을 가르는 경첩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뜨렸다. 최은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약탕기를 두 손으로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쓴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며 이미 싸늘한 공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다. 허름한 대나무 침상 위에 김말수는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헤어진 오래된 담요가 삐쩍 마른 몸을 감싸고 있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이어져 파리하고 핏기 없는 얼굴, 움푹 꺼진 뺨. 그 사이로 하얗게 센 머리칼이 흐트러져 이마를 덮었고 찬바람이 쐬어드는 창문 틈새를 따라 살짝살짝 흔들렸다. 엄마 보약 다려왔어요. 따뜻할 때 드시고 푹 주무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정성스러워 보였다. 그 다정함이 어둠 속에서 김말순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은 덮여주는 듯했다. 김말순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떨리는 두 손으로 약탕기를 받았다. 아가야, 너도 고생이 많구나. 늙은 내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하니. 아이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하고. 나중에 손자도 안아주셔야죠. 그 따뜻한 말에 김말순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녀는 약을 조심스레 한 모금 넘겼다. 쓴맛이 입안을 가득 메우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묘한 감각을 남겼다. 그 순간 말순의 눈에 잠시 의심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감추듯 멈추고 약탕기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다가는 이내 무겁게 가라앉으며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몸은 한순간 열기로 달아올랐다가 다시 뼛속까지 시려왔다. 찬땀은 비 오듯 흐르고 밖은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왔다. 머릿속은 빙빙 돌며 얽히고 설킨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다 이내 안개처럼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김말수는 힘겹게 마당으로 나섰다. 두 다리는 이미 기운이 빠져 덜덜 떨렸고 걸음걸이는 허공을 밟는 듯 위태롭고 비틀거렸다. 은주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에요. 그 순간 말순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올랐다. 언제부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살뜰히 챙기고 식사며 약이며 한결같이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을까. 그 후로도 매일 밤 은주는 다정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으로 약을 방까지 가져왔다. 하지만 약을 먹을수록 몸은 점점 더 지쳐갔고 정신은 흐릿해졌다. 어느 날은 마당에 나와 놓고도 자신이 왜 나왔는지 잊었고 또 어느 날은 제단 앞에 서서 향을 피웠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집은 숨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 방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걱정 마요. 어머니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다 우리 거야. 근데 혹시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늙은 분이 뭘 알겠어. 걱정 마. 말순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꾹꾹 삼켰다. 그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어두컴컴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심장의 두근거림을 들었다. 그 두근거림은 속삭였다. 정신 차려라. 모든 걸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삶의 풍파를 헤쳐온 말수는 알았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라는 걸. 노쇠했어도 정신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리라. 그 밤 김말수는 가만히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붕 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느릿하게 내려왔다. 그 물방울 소리가 마치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을 다시 들려주는 듯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고단했던 세월 속 그녀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차가운 습기가 온몸을 떨리게 했지만 그 어떤 추위도 그 밤 그녀의 가슴 속 냉기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억눌린 흐느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힘겹게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서며 마치 바람 한 줄기만 불어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날과 달랐다. 피로 대신 맑고 또렷한 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살폈다. 은주는 여전히 정갈한 밥상을 차려 가져왔고 따뜻한 약탕기를 내밀며 다정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이번엔 말순이 약을 덥석 받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는 잠깐 약 냄새를 맡으며 눈빛에 의심이 스쳤지만 은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 박정우의 눈빛도 유심히 살폈다. 예전의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녀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아들은 눈길을 피하며 안절부절했다. 그 침묵은 곧 고백과 다름없음을 말순은 깨달았다. 밤이 되면 김말순은 침대에 고요히 누워 고른 숨결로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살짝 열린 눈으로 복도를 오가는 며느리의 그림자를 주시했다. 며느리는 슬쩍 장롱 앞에 멈추거나 그녀가 소중한 서류를 보관했던 서랍 근처에 머물곤 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이 솟구쳤지만 그 아픔은 곧 묘한 힘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쓰러질 수 없다. 늙었지만 정신은 또렷하다. 숨쉬는 한 내 피와 눈물로 일군 것을 지켜내야 한다. 이제 연극은 끝내야 할 때였다. 하루하루가 그녀에게는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 후로 말수는 일부러 더 약한 척했다. 걸음은 더 느려지고 눈빛은 더 멍해졌으며 젓가락과 잔을 드는 손은 더 심하게 떨렸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더욱 기뻐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처럼 굴며 정성껏 식사와 약을 챙기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기색이 숨겨져 있었다. 말수는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주의 깊게 살폈다. 약을 거부하거나 죽을 다 먹지 않으면 은주의 미간은 순간 찌푸려졌다가 곧 달콤한 미소로 바뀌곤 했다. 아들 박정우의 눈빛도 변했다. 이제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늘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다. 식탁은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은주는 음식을 집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더 드세요. 하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눈빛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담겨 있었다. 밤이면 고요한 집에 그들의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어서 어머니 도장 받아. 시간 끌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혹시 어머니가 눈치채면 뭘 눈치채? 늙고 정신도 흐릿해졌는데? 내 말대로 해야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지. 말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핏줄에게 배신당한 아픔에 숨이 막혔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저 더 굳은 결심만이 남았다. 그리고 어느 날 은주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다. 어머니, 이건 보험 서류예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어머니 돌볼 수 있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말수는 며느리를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아들을 바라보았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어머니가 좀 보고 나서. 아이고, 어머니 뭘 보세요. 그냥 보험 서류라니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 다정한 말투가 이제는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말수는 손을 떨며 일부러 삐뚤빼뚤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등을 펴고 등을 켜 서류를 비춰보았다. 침침한 눈에도 양도,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가 뚜렷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양심을 버렸음을. 그날 밤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평생 모은 재산 증서, 통장,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땀과 눈물로 일군 삶의 증거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것들을 정성껏 접어 자신만 아는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남은 건 결심과 행동뿐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약한 척, 멍한 척하며 약을 받았지만 그 속마음은 강하게 다짐하고 있었다. 이 폭풍은 내가 버텨낸다. 나를 구할 리는 나뿐이다.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녀는 조용히 믿을 수 있는 먼 친척에게 연락했다. 예전에 부부가 돌봐주던 고아였고 지금은 마을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청년이었다. 지붕이 샌다는 핑계를 대고 불러 마당에서 일할 때 몰래 쪽지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만약 내가 이 집에 없게 되면 이걸 변호사에게 가져가거라. 아니면 내가 부탁하면 꼭 연락해 주거라. 나는 너만 믿는다. 그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걱정스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면 온 집안이 잠든 사이 김말수는 다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서류들 딱 문서, 통장, 계약서,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까지 낡고 바랜 옷에 정성스레 싸서 재단 뒤 남편이 생전에 지어주며 말했던 그 비밀 은신처에 숨겼다.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곳은 당신하고 나만 아는 곳이야.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이 무심코 흘린 가짜 서류 사본, 억지로 서명한 서류 조각들까지 하나하나 모았다. 그것들은 언젠가 진실을 밝힐 귀중한 증거였다. 말수는 며느리의 말투, 표정, 눈빛까지 주의 깊게 살폈다. 은주의 눈빛에는 이제 초조함이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점점 다급해지고 있었다.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래야 집안도 평안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미리미리 정리하셔야죠. 박정우는 점점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의 눈길을 마주할 때면 머리를 숙이고 당황과 죄책감을 감추려 애썼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약해질 시간은 없었다. 어느 날 점심, 집이 조용할 때 말수는 믿는 먼 친척에게 부탁해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지친 눈빛 속에 결연한 빛을 담고 그녀는 말했다. 내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나는 눈 감을 때 원통함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내가 평생 쌓은 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그녀의 담담하지만 애절한 말에 숙연해졌다. 그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하며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날 밤 말수는 다시 약하고 흐릿한 노파의 모습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롭게 다짐했다. 저들이 나를 늙고 어리석다 믿게 놔두자. 곧 누가 진짜 어리석은지 보여주리라. 날이 갈수록 며느리와 아들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아침마다 은주는 서류 얘기를 슬쩍 꺼내고 식사 때면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떠보았다. 어머니, 이제 서류 정리하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요. 박정우는 말없이 점점 더 무거운 표정이 되었고 가끔 어머니를 안쓰럽게 보다가도 금세 눈을 돌려버렸다. 밤이면 말수는 기름등불 옆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는 알았다. 다가오는 것은 하늘의 폭풍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삼킬 욕심의 태풍이었다. 준비는 끝났다. 증거도 모였고 변호사도 준비됐고 믿을 수 있는 친척도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저들이 스스로 탐욕을 드러내기만 남았다. 그 밤 말수는 속삭였다. 내일이면 이 연극은 끝이야. 그리고 그날이 왔다. 그날 아침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습한 찬바람이 낡은 지붕 틈새를 스쳤다. 집안에는 어두운 비밀을 숨긴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엌에서 은주는 서류를 껴안고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조급함에 빛났다. 박정우는 말없이 식은 물잔을 매만지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잖아요. 저희도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정한 말투는 사실상 명령과 같았다. 김말수는 조용히 앉아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온 마음 다해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멍한 듯 서류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고개를 들었다. 늙고 초췌한 얼굴에 반짝이는 두 눈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지만 심장을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도장을 찍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느냐? 박정우는 그 말에 얼어붙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만 달싹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는 다급히 재촉했다. 어머니,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걱정을 덜죠. 김말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삐뚤게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이미 그녀와 변호사가 준비해둔 문서였다. 은주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눈빛이 보물이라도 얻은 듯 반짝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경찰 두 명이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박정우는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김말수는 곧게 일어서며 늙었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이 연극은 끝났단다.
오늘 내가 찍은 도장은 변호사와 준비한 서류다. 진짜 땅 문서, 통장, 집 문서 다 그대로다. 늙긴 했지만 정신은 또렷하다. 경찰은 녹음된 대화, 가짜 서류, 그녀가 몰래 맡긴 약 성분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은주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박정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말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담담히 말했다. 나는 널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내 욕심이 눈을 가린 것이 아플 뿐이다. 이번만 용서하마. 하지만 그 죄값은 내가 스스로 갚아야 한다. 악인은 법이 벌해야지.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방금 드러난 탐욕과 거짓을 씻어내듯 했다. 김말수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핏줄의 잘못에 아픈 눈물을 삼켰다. 비는 낡은 지붕의 먼지를 씻어내고 집안을 감싸던 거짓과 욕심도 함께 쓸어갔다. 말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고요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내가 널 용서하는 건 내 죄를 잊어서가 아니다. 너에게 돌아올 길이 남아있기를 바라서다. 가족의 소중함, 사람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비가 잦아들고 잿빛 하늘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아직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가문의 명예와 평생의 땀방울 그리고 자식의 마지막 희망은 지켜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상처는 집안 곳곳에 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다. 김말수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 문서를 새로 정리하며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받게 했다. 은주가 연행되던 날 하늘은 흐렸고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 모든 탐욕을 쓸어갔다. 그녀를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박정우는 현관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의 발치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화내지 않는다. 그저 내가 그릇된 길에 빠진 것이 아플 뿐이다. 이제부터는 내 삶으로 참여하고 부모와 조상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공허하고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고요였다. 박정우는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며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되뇌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어느 날 긴 비가 끝나고 햇살이 들자 말수는 집 앞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흐린 눈에 떠오르는 건 잃어버린 세월, 지켜낸 집, 그리고 아직 남은 슬픔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집은 지켰소. 하지만 마음은 아파요. 우리가 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멀리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인생의 덧없음과 사람의 마음, 깨달음의 가치를 일깨우는 듯했다.